요거 펴시면 됩니다. 빈칸 들어갈게요. 난 이 OX 시간이 너무 좋아요. 복습을 해서 좋고, 그 다음에 전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좀 전달도 할 수 있어서 좋고, 하여튼 복습 시간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거 이어서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대로. 왜, 없어? 다 있죠? 다 있죠? 없는 사람 여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 근데 뭐 옛날 얘기나 지금이나 공부는 똑같은 거니까 정말로 이 보면은 OX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반복 학습이고 회독의 의미니까. 옛날에 기억나니? 하여튼 이 시간이 좋아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옛날에 혹시 그거 알아요? 막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대에 그런 거에 발맞추려고 MBC인가 이런 데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있다. 그게 보면은 그냥 컨텐츠 만들어서 영상 찍는 거야. 그때 내가 그거 보고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처럼 교육공학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거기에서 그때 수능 전국 1등 1명. 그리고 과거 상위권 클래스 1명. 또 누구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아이 3명이, 대학생이 된 아이 3명을 불러다 놓고, 그때 이제 공신, 누구지? 걔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 찍은 거야. 그때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공부의 비법, 핵심을 알고 싶잖아. 그때 보면 넌 어떻게 공부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어요.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나중에 내가 비법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 와이프가, 나 지금 결혼한 지 1년 좀 더 됐거든. 늦게 결혼했어요. 수원여고를 3년 전교 1등 했어. 중학교 때는 아예 당연히 전교 1등 했었고, 물론 지방 전교 1등이다 보니까 서울대를 가진 않았어요. 근데 3년 전교 1등 했거든? 너 보고 어떻게 공부했니? 했더니 와이프가 얘기한 게 있어. 내가 그런 거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해줄게요. 특히나 비문학을 읽을 때 우리 와이프는 시작과 끝을 읽고 중간으로 들어가더라고. 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 나는 그렇게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 3명한테 이런 거 했지.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했습니까? 암기장 썼습니까? 그래서 저는 썼다, 안 썼다,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 3명이 공통적으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3명이 공통되게 손든 게 딱 하나 있었죠. 뭐? 반복.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들도 금방 까먹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중요해요. 근데 반복은커녕 월요일 공부하고 비문학을 금요일 공부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나오겠니? 이게 성적이? 그치?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월화수목금을 반복하고 있는데 월요일 반복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반복하고 있는데 성적이 나오겠냐고. 우리는 다 똑같은 스타일이잖아. 그러니 열심히 합시다. 나는 해줄게요. 계속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하는 방식들은요. 자, 작문은 그냥 우리가 빈칸치기 정도로만 끝냅시다. 작문, 주제문 작성. 작문은 넘어가자. 우리 고전문법으로 갑시다. 에이? 고전문법 순서가 그치? 표기가 잘못됐나? 여러분들 그냥 여기 번호가 좀 잘못 붙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인쇄된 거 순서대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모의 음가라고 했어요. 자, 이제 자모 떠나서 먼저 자음 모음을 만든 게 아니라 초성하고 그 다음에 중성하고 종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이런 글자를 쓴다고 한다면은 세종대왕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은 초성을 만들었어요. 이 초성이 뭐가 됐다? 자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음은 뭐야? 발음. 기관을 잘라서 상형한 것이죠. 그러니 기본자도 상형, 가획자도 상형, 이체자도 상형, 모두 상형.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인 중성을 만들었죠. 얘가 바로 뭐 있어요? 모음이 된 거예요.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를 바탕으로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뭐 한 거야? 상형한 거죠. 그러니 모음도 상형, 기본자 상형, 초출자 상형, 제출자 상형.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은 다 상형. 시험에 냈어요.
그리고 받침을 만든 것이지 자음을 따로 만든 게 아닌데 받침으로는 뭐다? 원칙은 뭐였다? 첫 소리를 그대로 갖다 쓴다. 종성은 부용한다. 무엇을? 초성을. 이 원칙인데 현실은 뭐였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팔종성법에 따라 적었죠. 됐어요? 자, 팔종성법 8개 적어봐. 적어봐, 빨리 적어봐. 어? 아저씨가 무슨 뭐 나쁜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면 돼요. 틀리면 어때?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음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옛니음 조심하고 그 당시에는 소리하는 받침 이응에는 옛니음을 썼고 소리하지 않는 이응에는 받침에다가는 그냥 이응만 썼지. 그러니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할 때 얘는 이렇게 얘는 소리하지 않는 이응, 소리하는 이응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아, 못 나가봤어요. 어저께 어제 나가봤으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도 많았을 테고. 그다음에 어디 체육관인가? 어디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던데 한글날 행사. 난 옛날에 한글날 행사에 간 적이 있었어요. 내 옛날에 학교 선생 근무를 2년 조금 더 했거든. 2년 조금 더 하고 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선생, 국어 선생님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행사에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나만 갔지.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초성의 음가, 기억난 엄소리니 군자 처음 표안한한 소리 같아니 해서 시험에 뭐 안 내릴 테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모시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빈칸된 것은 종성의 규정, 종성무용 초성, 종성무용 초성. 종성무용 초성. 그리고 훈민정음의 24음 자음책이 이렇게 3개 가야 되니까 설명을 표는 3개 가야 돼. 보면은 자음, 제자 원리 해가지고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그 다음에 모음의 제자 원리, 힘들어라. 기본자, 초출자, 그 다음에 제출자. 그리고 자음의 제자 원리에서 나온 23 자음체계,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이거 내가 얘는 표를 똑같이 그려야 된다. 자음하고 모음의 제자 원리는 표를 그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훈민정음 23 자음체계는 내가 표 그대로 안 그려도 된다 그랬지.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청은 예사소리. 됐어? 시험은 어떻게 나와? 기역, 디귿, 비읍, 뭐 쌍지읒 한 다음에 다음 중 전탁자 찾으셔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차청은 거센 소리. 그 다음에 전탁은 된 소리. 마지막으로 불청불탁 뭐야? 탁하지도 막지도 않은 소리는 그거 그냥 울림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울림소리. 써줄까? 불청불탁은 울림소리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수능에 나온 시험인데 수능은 아니다. 그 수능은 6월, 9월에 모의고사 있잖아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왔는데 이 봐봐. 중세 시대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올 때, 현대국어로 바뀔 때 보세요. 반치음, 그 다음에 옛니음 같은 울림소리를 잃었죠. 이런 것들을 잃었어요. 이렇게 하자. 얘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또 뭐 있어? 그 당시는 아니지. 아래야, 이, 오, 아, 우, 어만 단모음이었지. 그치? 근데 지금은 단모음 분류표 이, 에, 어, 아, 우, 오, 위, 외로 뭐야? 단모음이 늘었죠.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기억나?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기했다 그랬잖아. 중요한 거는 중세시대는 성조가 있었다는 것이지. 높고 낮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성조는 없어졌고 소리를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장단음만 남았는데 솔직히 장단음도 잘 기억 못하잖아.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눈이냐 짧은 눈이냐, 사람 눈깔이 긴 눈이냐 짧은 눈이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얘가 길고 얘는 짧단 말이야. 모르죠? 성조를 읽고 장음도 거의 읽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분명히 말한다. 여기서 전탁인 된소리는 원래 중세시대는 된소리 없었어요. 하지만은 된소리가 지금은 강하죠. 된소리도 강하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도 강하고. 그치? 이런 식의 의문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 역사성에 따라서. 정리하면 뭐다? 소리가 단순해지고. 울림소리 없어졌잖아. 이중모음이었던 것이 단모음 됐잖아. 단순해지고. 그리고 뭐가 된 거야? 단순해졌죠? 그리고 뭐 있어? 소리가 세고 강하다. 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모의고사에 다룬 적은 있는데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 분류표 빈칸은 채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그차라도 아까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했고, 얘기도 했지만, 분명히 내년에 국가직지방직 구급시험 본단 말이야. 지금 뭐 내가 강의를 여기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다 아는 얘기고, 선생님들 간의 교류도 있고, 분명히 체감상으로 느끼는 것은, 지원자가, 모르지. 작년에 상반기 끝에 지방직 구급시험 지원자 보니까는 그렇게 확 줄지 않았어. 별로 줄지 않았거든. 근데 우린 그게 있지. 실질 지원자. 1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지원을 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시험장 안 가냐? 가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얻어 걸리는 놈 있느냐? 없느냐. 또 기술직 다 포함했을 때 가산점 졸라 세리 먹고 그 다음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도 1차 합격하냐? 아니냐로 봤을 때 실질 지원자는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진짜 열심히 해. 지금 기회야. 공무원은 알겠지만은 1년이라도 일찍 하는 게 진짜 장땡이야. 응?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공무원 되면 뭐 하겠니? 열심히. 자, 갑시다. 지울게요. 우리 큰 조카도 진짜 공무원 준비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 새끼는 공부를 안 해. 자, 이렇게 연서예요. 이어쓰기. 연서예요. 연서. 그치? 그래서 연서 순음지야. 입술 소리인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밑에다가 이응을 받쳐 적는 게 바로 연서죠. 연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 있어?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으로서 얘네들을 전부 다 순경음이라고 하죠. 순경음. 연서예요. 연서. 당연히 연서는 뭡니까? 소리의 성질로 보면 울림소리. 소리의 성질로 따지면 울림소리라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 적어둡시다. 이어, 적기인, 연철과 연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얘는 뭐냐면은 얘가 연철이야. 다른 말이야. 조심해. 이거 시험에 낸 적 있어. 연서하고 연철, 우리말로 이어쓰기, 이어적기는 다른 겁니다. 얘는 자음을 만드는 결합하는 방식인데 서로 다른 거예요. 얘는 자음을 결합하는 방식이고 얘는 이어 적을 것이냐 끊어 적을 것인가의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란히 쓰기 병서. 병서라고 하고요. 그 당시로 본다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갈바쓰기라 그랬어요. 나란히 쓰기, 병서, 갈바쓰기라 했어요. 갈바쓰기. 자음을 결합하는 방식이죠. 자음을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 합용병서, 그 다음에 각자병서.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것을 합하는 방식. 각자병서는 같은 것을 합하는 방식. 됐지? 합용병서, 각자병서. 이 중에서 굳이 말한다면은 얘가 좀 더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냈어요. 특히나 합용병서, 각자병서. 합용병서, 각자병서. 시험에 많이 냈어요. 참고로 이 빈칸은 거기 여자 원장님께 다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나중에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다 깔끔하게 다 받아볼 수 있게 다 배려할 거니까는 있는 대로 지금은 막 공부해. 알겠지? 안 되면 내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공신우리 학생들은 다 순차적으로 편하게 깔끔하게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보면 돼.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료는 다 드릴게요. 다. 막 공부해. 그리고 필요한 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내 블로그나 아니면 학원 Q&A를 통해서 질문하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다 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붙여쓰기. 부서죠, 부서. 그치? 그 당시 말로는 붙여쓰기라고 해가지고 온순모음화가 안 됐지. 하서와 우서가 있어요. 하서와 우서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오른쪽에다 붙이면 하서, 밑에다 붙이면 우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절 이루기 성음법. 음절을 이루기 성음법. 우리말은 이렇게 어우러 쓰는 거예요. 어우러 쓰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 물이자, 이렇게 물,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하나로 묶어 쓰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성음법. 음절 이루기 성음법, 어우러 싸쓰기, 어우러 쓰기, 어우러 쓰기. 어우러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보면은 방점 찍기죠.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기한다. 성조는 말의 높낮이를 쓰는 방식으로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인데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가 평성이고 상성이고 거성이고 입성인지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지. 갈바쓰기, 나란히 쓰기, 병서. 또 왜 이어적기를 하셨을까? 결국 세종대왕님은 속마음은 끊어적기를 하고 싶으셨으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미리 시켰던 용비어천가는 곧 종성부영 초성. 이런 식으로 용비어천가. 외워야 돼. 용비어천가는 1445년이야. 훈민정음보다 1년 먼저 나온 용비어천가는 종성부영 초성 표기를 했으면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런 건 알 필요 없지만 월인청강지곡에서는 끊어적기를 했으면서 왜 훈민정음을 낼 때는 이어적기를 하셨을까? 소리 나는 대로. 왜 그러셨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줘서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추론하는 재미가 있죠. 추리하는 재미가 있지만 그저 속 시원히 말을 해줬으면은 나처럼 평생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웠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표의적 표기법 잡합시다.
표의적 표기법은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야? 의미 파악이 쉽죠. 표음적 표기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야? 맞춤법이 어렵지 않았죠. 맞춤법이 어렵지 않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쭉 쓰면 되는 거니까. 왜 그러셨을까? 대표적인 표의적 표기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표적인 예가 끊어적기죠. 끊어적기. 그리고 종성부형 초성이고 끊어적기 이렇게 적어야지 형태를 밝혀 적기 쉽고, 그 다음에 종성부형 초성. 옛날 예로서는 곧이고 이것을 꽃으로 적는 것으로서 받침을 갖춰 적는 것이죠. 하지만은 표음적 표기법은 이어 적기 하는 것이지. 연철. 그 다음에 팔종성법에 따라 적어서 곧 이렇게 시옷으로 적는 거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쪽을 지지했으면서도 실제로 훈민정음을 세상에 냈을 때는 왜 이쪽을 하셨을까? 정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세종은 추정컨대 이쪽을 좋아했어요. 지금 현재 국어는 당연히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아이씨.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이쪽을 지지하죠. 그리고 맞춤법이라든지 모든 것의 기초는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니까 분명히 이쪽을 좋아했으면서도 왜 이쪽으로 세상을 태어났을까? 무수한 얘기들이 있어요. 무수한 얘기들. 다 추정컨대 이야기고 그냥 없는 얘기니까, 모르는 얘기니까. 아마 크게 봤을 때는 신하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적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일 것인 거고, 두 번째 가장 유력한 추측은 세상에 처음 나온 글자지.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지적, 학식적 수준과 1500년대의 학식적, 지적 수준은 다르잖아. 그치? 1400년대는 다르잖아. 그때 백성들은 정말로 무지렁이었거든요. 그냥 네 멋대로 써라. 그리고 세 번째 강한 추정컨대의 뜻은 뭡니까? 사전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전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지. 오히려 사전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어? 동국종훈은 냈죠. 동국종훈은 중국어 사전이니까. 한자음의 사전인 동국종훈에다가는 뭐야? 올바른 표기와 발음을 썼지만은 우리식 사전은 내지 않았어요. 한글 사전은. 그런 것들도 다양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변해간 거예요. 이렇게 변해간 거죠. 그래서 어딨어? 끊어적기가 군철이고요. 이어적기가 연철이고요. 그 다음에 연서, 이어쓰기랑은 다른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연서하고 연철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때 말장난하는 시험 문제로 냈는데 몇 명 학생들이 다 빗금치듯이 사라졌습니다. 다 틀렸어요. 표음적 표기법 해서 표의적 표기법, 표음적 표기법 설명했죠. 지울게요. 동국정원 우리나라 최초의 의문서 외워주세요. 최초의 의문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문이라는 것은 우리 알지?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셔터단이잖아. 뭐야? 한자 소리인 의문. 한자 의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의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의 의문을 말하는 거예요. 홍무정원의 영향을 받았다 몰라도 돼. 최초 의문서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중요합니다. 동국정운식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옛날 사람들은 한자에다가 잘 봐라. 위에다 적자. 자,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드시기 전이야.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시기 전이야. 얘네들에 대한 올바른 발음, 이 각각의 글자와 이 녀석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단어에 대한 올바른 발음을 우리식으로 적을 글자가 없었어요. 한글이 없었으니까. 음운문자가 없었으니까. 내 말 이해돼? 그냥 발음만 했던 거야. 누구? 나한테 한자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세종 했으니까 세종이라고 배운 거야. 중국이라고 했으니까 중국으로 배운 거예요. 적어도 한반도라는 나라 자체 안에서는 통일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오케이? 한반도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에서는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로 거슬러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거슬러 가고, 또 알겠지만 이 중국은 워낙 대륙이다 보니까 이 변방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다 달라요, 발음이. 쌍다 다 달라. 지금은 많이 낮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나 이런 거 보면은 밑에 자막 주지. 자막을 주는 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자막을 주면은 알아듣기가 쉽고 재미있어서 주는 거지. 근데 혹시 알아요? 중국 방송 프로. 걔네들은 자막 주지. 그게 자막을 주는 게 지역별 거기 그 방언차가 커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주는 거예요. 걔네들 우리하고 달라요. 광둥어하고 이쪽하고 언어가 차이가 크다니까. 그래서 혹시 영화 그거 알아요? 영화 킬빌. 킬빌 봤어? 킬빌? 킬빌은 알지? 거기서 킬빌 보니까는 파이메이 수염을 이렇게 들이운 그 할아버지 스승이 그 제자가 왔을 때 꽝뚱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애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언어 차이가 되게 커요.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중국식 전라도 경상도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이게 다 다르단 말이지. 근데 중국 현실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책인 이 동국정우는 자기만의 방식의 한자음 표기가 있어요. 그걸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그거를. 요게 시험에 간혹 나와요. 요게 시험에. 옆으로 가서 쓰자. 이렇게 되거든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정말로 복잡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죠.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해야 돼요. 오케이? 초성하고 중성은 당연한 것이니 종성에다가 발음을 하면 옛니은, 발음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음을 받쳐놓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의 하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에요. 발음하지 않는 이음. 알아둬라. 시험에 냈다.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국 현실 발음을 표기한 거죠. 중국 현실 발음대로 표기한 것으로서 우리는 얘를 중국이라고 읽지만 중국 애들은 둥귀, 정확히는 성조 들어가가지고 둥궈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중국식 발음 표기로 적어준 것이죠. 이렇게. 동국정운. 연도까지는 좀 그래.
그래서 종성이 없는 글자도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 음가 없는 이응이나 순경은 미음을 받침으로 쓴다. 그죠? 이런 것들도 그래요. 훈민정음할 때.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면은 훈민정음 할 때 얘는 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음자, 훈민정음 할 때 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봐. 얘하고 얘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 발음상에. 히읗과 여린 이웃이 발음상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갖춰 쓴 걸 보면은, 아, 이런 여린 히읗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발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글자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었구나.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발음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를 알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요. 동그라미 3에 이영몰의 리을 받침에 여린 이웃 떤다. 얘는 몰라도 돼. 3은 지워도 돼요. 동정음을 했다. 아무도 온라인이 지금 없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근데 이건 사실인지 판명은 안 된 건데 그 현장에 있었다는 나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해준 말씀, 그분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미 대학원 갔을 때 그분이 이러고 가르쳐줬거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안 됐는데 재밌을라나? 동국종훈 6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국종훈 6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책이지만 원래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일제강점기 아니지? 그게 언제냐? 해방이 되는 그 과정에서 동국정훈은 전체 1권부터 6권까지 중에서 먼저 1권하고 6권만 있었어요. 그리고 동국정훈은 그 당시에도 국보였었어요. 엄청난 책이었고, 이 책의 중간 부분이 2부터 5권에 대한 그 행방이 몰랐죠, 아무도. 참고로 동국정훈은 1448년이냐? 그때 딱 한 번 펼쳤어요. 딱 한 번 펼쳐나고 그다음부터 재판이나 재발행본을 하지 않아가지고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알아요? 저기 강원도에 창녕 조씨인가? 그 집안이 양반 집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양반 집안이에요. 이미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집안 사람 중에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비단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싸가지고 건국대학교에 왔다 그래요. 이거는 나의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야. 유튜브 아무리 찾아도 이 얘기 없어요. 그 비단 보자기에다가 책을 도톰하게 싸가지고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사서 있죠. 도서관장한테 어이 도서관장 이거 책 좀 감정 좀 해줄래? 라고 딱 펼쳤는데 그 도서관장이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국정훈의 가치를 0.1초 만에 알아봤다 그래요. 이분이 6권짜리 완질의 동국정훈을 꺼낸 거야. 그게 바로 어디지? 1950년대 중반인가 그랬던 거지. 그리고 그 도서관장하고 그 할아버지하고는 그 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방 커피를 진하게 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국대학교의 문화재 중에서 가장 최고는 동국정훈 완질본이지. 그때 그 할아버지가 꺼내신 책은 그게 간송본하고 다르게 정말로 한 권의 파손도 없이 물들거나 찢어진 거 하나 없이 그대로 완질본이었어요. 세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 책이 발견됐다는 것을 건국대학교가 이제 밝히는 그 순간 그 특보 이제 일면기사 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있죠. 혹시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찾아봐. 혹시라도 있는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남겨주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겨주신 게 없어요. 노비문서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자, 4번에 소실문자 갑시다.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순경음 표기, 얘를 포함해서 얘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된소리 히응, 그 다음에 이거 니은 다 한 번에 비슷한 시기에 다 사라져요. 세조 이후에 사라져요. 세조는 아시겠지만 수양대군이죠. 세종의 아들. 먼저 사라져요. 얘네들이.
뭐 요 사라지는 시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린 히읗과 순경음의 소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치음이 사라져요. 임진왜란 바로 직전 정도 전에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요. 임진왜란 바로 직전부터 반치음이 안 보여요.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있냐면은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 옛니음도 사라져요. 얘는 표기로서 문헌에서 사라진 거, 문헌에서. 얘도 마찬가지 문헌에서 사라진 거. 그 위에 모든 문헌에서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라진 게 아레아인데, 아레아는 좀 잘 보십시다. 아레아는 발음은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아레아라 그래요. 아레아라고 하는데, 얘는 먼저 이렇게 가면 돼요. 얘가 먼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음절이 먼저 없어져요. 이음절이 먼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름절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1차 변화. 그 다음에 2차 변화를 겪습니다. 요거 시험에 간혹 나와. 2차 변화를 겪어요. 그리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미 표기는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표기에서 없어진 것은 이날이 되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음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 전부터 음가의 음의 가치 변화는 이미 시작됐지만은 표기가 공식적으로 사진 것은 1934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입니다. 이렇게. 그 전까지 표기는 쓰고 있다가. 소실 문자는 아니지만 1934년에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어두자운군도 더 이상 쓰지 말자고 했던 것도 이때예요. 무조건 오른쪽을 된소리해서 또 이런 식으로 적자고 한 것도 이때입니다. 1934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눠준 거기 때문에 안 했지만, 지난번에 나눠준 거지 안 했지만은 뭐예요? 자음 제자 원리에 따른 분류표, 모음 제자 원리에 따른 분류표. 이 정도까지만 딱 공부하면은 나는 고전문법은 여기까지만 하면 맞다고 봐. 물론 잘 들어도 고전문법도 조사 표기, 그 다음에 높임 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 기출풀이 할 때 내가 몇 가지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게. 근데 봐봐. 고전문법은 가성비가 좋지 않니? 괜찮지? 외워야 될 것도 많지도 않고. 다시 한번 우리 거기로 가볼까? 사동피동 가고 합성어 파생어 갈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거기보다 훨씬 낫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법은 시험에 잘 요즘에 안 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공부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됐죠? 그래서 오늘 빈칸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 빈칸은 지금 내가 흩뿌리듯이 이렇게 막 주는데 학원에서 정리된 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이거 보면은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고 기출풀이 강의가 넘어갈 때 내 블로그에다가 모든 거기 이거 빈칸 자료 다 묶어 놔가지고 한 번에 다 순서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줄게. 알겠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됐죠? 필요하면은 먼저 문자 하나 Q&A를 보내시면 됩니다. 됐지? 예. 질문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기다리고, 요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